유럽의 한 귀족이 자기 집의 약장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온갖 약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가장 귀한 약 한 병을 집어듭니다. 파라오 가루라고 쓰여 있는 약입니다. 이 약은 금값보다 비쌌어요. 그런데 혹시 아세요? 이 약의 진짜 정체가 뭐였을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고대 페르시아로 가봅시다. 기원전 수천 년 전 어떤 페르시아 상인이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발견했습니다. 땅에서 검은색의 기름 같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아스팔트라고 부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역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역청을 상처에 바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염증이 사라지고 피가 멎고 상처가 빨리 아물었던 거죠. 마치 오늘날의 특효약처럼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것을 무미아라고 이름 붙였고 매우 귀한 약으로 여겼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까지 페르시아에 가면 무미아라는 신약이 있다더라는 말이 전해졌어요. 16세기가 되었어요. 유럽은 지금보다 훨씬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의료기술도 미천했고 약학도 미신에 의존하던 시대였죠. 하지만 그때도 호기심 많은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무미아라는 신약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정말 그런 약이 있을까? 궁금해진 유럽의 학자들과 의사들은 결정했어요. 알렉산드리아로 사람을 보내자. 그리고 선박을 타고 누군가가 이집트로 향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한 유럽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무미아가 뭔지 보여줄 수 있어? 이집트인들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을 겁니다. 아, 그건 페르시아 물건이고 우리가 보여줄 게 있긴 한데. 그리고 그들을 데려간 곳이 무덤이었어요. 그곳에서 유럽인들은 처음 봤어요. 3000년 전의 파라오, 검게 말라있는 미라의 시신을 말이죠. 그 순간 한 학자가 중얼거립니다. 이거. 검은데? 어두운데? 혹시 이게 그 무미아 아닐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역사를 바꾼 황당한 오류가 탄생한 것입니다. 미라의 검은색 때문에 완전히 다른 두 물질이 혼동된 거였죠. 역청은 역청이고 미라는 미라인데 한 사람의 착각이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이 오류는 빠르게 퍼졌어요. 한 학자가 다른 학자에게 말하고 의사가 의사에게 말하고 정치인이 정치인에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집트는 신약의 보고다. 이제 17세기 런던의 약국 거리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딘가 아파서 약국을 들어갑니다. 약사는 반갑게 맞이해요. 오셨어요? 뭘 찾으세요? 당신은 약국 선반을 봅니다. 파라오 분말, 이집트 왕의 정수, 미라가루, 왕의 재, 이런 이름들이 가득해요. 약사가 물어봐요.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아, 머리가 좀 아파요. 그러면 약사는 이렇게 대답해요. 두통? 그럼 미라 가루를 추천합니다. 아니, 치통이 있어요. 치통? 미라 가루입니다. 골절이 생겼는데요. 그럼 미라 가루 한 사발 하시고. 정말이에요. 모든 질병의 처방이 미라였던 거죠. 심지어 당시의 의학 교과서에도 정식으로 실려 있었어요. 골절이 있으면 미라 가루를 꿀과 섞어서 먹이라, 심한 타박상에는 미라 가루를 붙이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왔어요. 이 미라 사용이 단순한 서민의 유행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죠. 유럽의 왕실들이 나섰어요. 영국의 찰스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뭘 했냐면 미라에서 떨어진 먼지를 모아서 자기 얼굴과 몸에 문질러댔습니다. 파라오의 고귀한 기운이 내 몸으로 스며든다. 진짜예요. 이건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프랑스와 1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더 적극적이었어요. 사냥을 나갈 때마다 주머니에 미라 가루를 넣고 다녔던 거예요. 손가락을 베었나? 미라 가루 한 번 톡. 마치 오늘날의 마데카솔처럼요. 상처가 나면 마데카솔이 아니라 상처가 나면 미라 가루였던 겁니다.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겠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적 수준의 광기였어요.
유럽 전역에서 주문이 쏟아집니다. 약사들도 주문을 감당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자 뭐가 일어났을까요? 무덤 약탈이 본격화되었어요. 고고학자들도 약탈꾼들도 모두가 이집트로 몰려갔어요. 더 많은 미라를 캐자 하면서요. 배들이 계속 이집트로 향했고 무덤에서 미라가 꺼내졌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자 이집트의 무덤은 텅텅 비어버렸어요. 3,000년 동안 쌓인 미라도 결국 한계가 있었던 거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미라의 가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보다 비싸졌어요. 진짜 금값보다요. 부자들도 미라를 사기 위해 엄청난 돈을 내야 했어요. 이제 이집트의 상인들과 약사들은 진짜 난처해졌습니다. 미라가 더 이상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어떤 상인이 생각했어요. 3,000년이나 기다려? 지금 만들면 되지 않을까? 정말 황당하지만 정확히 이렇게 시작된 거였어요. 밤이 되면 이집트의 일부 상인들은 어디로 갈까요? 교수대로 가요. 사형수들의 시신을 받으러요. 당시에는 시신의 거래가 꽤 흔했거든요. 의사들도 해부학 공부를 하려고 시신을 사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업자들의 의도는 달랐어요. 그들은 사형수의 시신을 들고 사막으로 가요. 그리고 그 시신을 뜨거운 모래에 놓아둡니다. 그냥 모래에 파묻고 햇빛에 말려두는 거죠. 마치 빵 굽듯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은 검게 변해요. 햇빛에 타면서요. 이제 색깔이 진짜 옛날 미라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업자들은 뭘 할까요? 역청을 발라버립니다. 이거 진짜 3,000년 된 미라예요. 라고 속이기 위해요. 그리고는 이걸 싸구려로 포장해서 유럽으로 보냅니다. 이제 정말 황당한 순간이 와요. 유럽의 부자 귀족들, 왕실 사람들이 이 새로운 미라를 구입해요. 엄청 비싼 돈을 내면서요. 귀족은 물어봐요. 이 미라가 정말 3,000년 된 거지? 상인은 대답해요. 물론입니다. 방금 이집트에서 캔 거니까요. 그리고 귀족은 집에 가서 이 미라 가루를 먹어요. 3,000년 숙성된 왕의 재료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진짜는 뭘까요? 어제 죽은 옆집 철수. 며칠 전 죽은 거리의 거지. 3일 숙성된 겉바속촉 신선육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기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됐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역사에는 항상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몇몇 지각 있는 의사들이 이 상황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 미라들 상태가 좀 이상한데? 뭔가 신선한데? 3,000년 된 게 맞나? 특히 한 명의 의사가 있었어요. 프랑스의 의사 기드라 퐁텐이라는 사람이죠. 이 의사는 정말 용감했어요. 1650년쯤 이 의사는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서 미라 무역의 중심지인 한 창고를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본 장면은 정말 끔찍했어요. 간 만든 가짜 미라가 수백 구나 쌓여 있었거든요. 일부는 아직 붕대 감기 중이었고 일부는 색칠 중이었어요. 마치 공장처럼 말이에요. 기드라 퐁테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정말 큰 사기 사건이었던 거죠. 그는 즉시 유럽으로 돌아가서 의료계에 외칩니다. 여러분이 먹는 그 미라 가루는 파라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체 공장에서 몇 주 전에 만들어낸 짝퉁입니다. 의료계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미라의 중독적인 효능에 빠진 유럽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사기에 손을 댄 상인들, 약사들, 심지어 일부 귀족들까지 모두가 이 사기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드라 퐁텐의 목소리는 묻혔고 미라 사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8세기가 되면서 유럽의 부자들은 미라를 입으로 먹는 것에 질렸어요. 이거 매일 먹다 보니 좀 지루한데? 그러자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누군가가 생각합니다. 미라를 가루로 먹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써보면 어떨까? 그리고 미라를 분쇄해서 유화 물감에 섞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감의 이름은 머미 브라운이었어요. 정말 그게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물감의 색깔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따뜻하고 깊고 고급스러운 갈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유명한 화가들은 이 물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루벤스도 썼고 렘브란트도 썼고 당대의 유명한 화가들이 모두 이 물감을 애용했어요.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유명한 그림들. 박물관에 가서 우리가 감탄하며 보는 그 수많은 명화들 속에 사실은 누군가의 살점과 뼈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유해가 수백 년 동안 박물관 벽에 붙어 있다는 거죠. 관객들은 그 그림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색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죽은 사람의 가루였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어느 시점에 한 화가가 자신의 물감이 사실은 미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이 화가는 정말 충격을 받아요. 내가 그린 모든 그림에 사람의 시신이? 그리고는 자신이 쓰던 나머지 머미 브라운 물감을 모두 모아서 자기 정원에 묻어버려요. 그리고는 장례식까지 치러줍니다. 정말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죠.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한 번 더 황당함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9세기 중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런던입니다. 영국의 상류층 귀족들 사이에서 한 가지 유행이 시작돼요. 이름하여 미라 언박싱 파티. 정말 이것도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귀족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미라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는 거였어요. 그리고 붕대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해요. 오, 팔찌다. 우와, 목걸이가 있네. 이 부적은 뭐지?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풀 때처럼요. 샤베를 마시면서요. 정말 파티처럼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이 미라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군가는 위대한 왕이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고귀한 신관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들은 영생을 꿈꿨습니다.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히 살기를 바라면서 미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영생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건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누군가의 위장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 속에서, 누군가의 파티용 장난감으로 3000년을 기다렸던 영생은 정말 기괴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정말 황당하고 끔찍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인간의 무지와 탐욕이 결합하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혹시 어떤 제품이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진 않을까요? 제품의 성분표를 제대로 읽지 않고 광고만 믿고 사용하진 않을까요? 혹시 지금 드시는 영양제에 정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성분표에 고대 왕의 정수 같은 게 적혀 있진 않나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체모를 성분이 들어있진 않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파라오 미식회의 이야기는 정말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무려 300년 이상 유럽인들은 미라를 약이라고 믿고 사용했어요. 심지어 왕실에서도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오늘 밤 꿈에서 파라오가 내 몸 내놔라며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